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보실 얘기는 개발제한구역의 이주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는 1971년 1월 19일 날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1971년 7월 30일 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관련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가 2020년이니까 1971년부터 2020년 건 3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 전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그곳에 기존의 주택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존의 주택들이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이유 때문에 기존 주택이 철거당하거나 또는 옮겨가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에는 새로운 신축이 금지되는 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 옮겨가지도 못하고 그 집이 철거당하면 그 토지에서 쫓겨나서 자신들은 집을 전혀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의 해결점이 바로 이주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업이나 또는 옮겨가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옮겨갈 수 있어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그것을 이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주권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 4가지 이주권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이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주권의 종류인데 공익사업 이주권에서 기존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생긴다든지 철도가 생긴다든지 또는 석유관, 가스관 이런 연료 수송관들이 생기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은 집이 뜯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 기존 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이것이 바로 공익사업의 이주권입니다. 제2이주권은 기존 집이 사라지는 건데 사라진 이유가 바로 재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풍수해가 가장 쉽게 되겠죠. 기존 집이 있던 곳이 풍수해에 의해서 싹 썰려 들어가서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살던 터전을 떠나서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2이주권입니다. 타인 토지 이주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자기가 집을 지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땅은 자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건물은 자기 건데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나중에 건물이 오래되어서 부사고 새로 짓겠습니다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안 돼요. 이 땅은 내 땅이고 지금은 당신이 여기서 지을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은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신축을 금지하는 대부분의 토지이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존에 살던 터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타인 토지 이주권입니다. 마지막 4번째 영농이주권, 농사와 관련된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본인 집에서 농사 짓는 토지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니까 멀어서 귀찮아요. 그래서 본인이 농사 짓고 있는 토지 내에 혹시 제가 집을 옮겨 지을 수 없을까요? 물어보니까 된다. 그게 바로 영농이주권이라고 이주권의 종류 4가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의 이주권입니다. 기존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공익사업 시행에 의해서 철거를 당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의 보유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기 소유의 토지는 언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냐니까 철거의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옮겨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철거일 당시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만 옮겨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공익사업 이주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게 되면 어느 지역에 도로가 건설된다, 철도가 건설된다, 또는 석유관, 가스관이 생기면서 기존 주택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주택을 먼저 사면 되는 거죠. 사서 그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기존의 요건들은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부술 때 다른 토지를 이미 사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공익사업 이주권에 대한 요건입니다. 제2주권의 요건입니다. 기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싹 망가져버리고 다 부서져버리고 없습니다. 재해를 입은 자리에다가 새로 집을 짓게 되면 똑같은 풍수해가 왔을 때 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수 있는 권한을 줄 텐데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을 포함한 토지가 있으면 글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겠습니다. 그게 제2주권에 대한 요건입니다. 타인 토지 이주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더 짓거나 사고 새로 짓거나가 되지 않아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취락지구에다가 옮겨줄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타인 토지 이주권인데요. 이축된 건축물이 있던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인 경우 주택가 건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토지가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주택가 건생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타인 토지 이주권을 행사하려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주권, 영농이주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에 주택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농사 지으러 다니려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농지 소재지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가능한데 대신 그 농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 타인 토지에서 농사 지으면 안 되고 자기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쪽으로 옮겨가서 지을 수 있는데 목적이 영농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2020년 2월 10일 날 국토교통부에 나왔던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사업 시행은 국가에서 공공의 목적을 하합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에다가 하는 사업인데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익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야 되는 경우하고 해제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그린벨트 자체를 해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제목이 말하는 것이 그동안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공익사업을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때문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를 당하게 되면 옮겨 지을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이주권을 줬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그 해제된 토지에 있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이주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원래 있던 건 똑같은데 그대로 한 사업과 풀어서 하는 사업 그 차이 때문에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안 준 건 너무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둘이 있은 것은 동일한 사항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익사업에 의해서 기존 주택 또는 건생이 철거당하게 되면 이주권을 줘야 된다라고 합리적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얘가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핵심 내용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그린벨트가 풀린 거죠. 그러면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이축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기존 주택이나 건생이 철거당하게 되면 이축권을 안 줬다는 얘기죠. 이축이라는 것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그린벨트에 옮겨서 신청하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사업,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푸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주권을 안 줬었다. 그리고 지비인 상태에서 사업하는 공익사업, 도로철도 이러한 사업들은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구태여 해제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주권을 주고 이런 경우는 이주권을 안 주고 이거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평한 부분을 시정을 해서 2020년 2월 21일부터 공정하게 똑같이 이주권을 주는 것으로 시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축을 허용하였다. 그런 입지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가 필요 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또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축을 행사할 수 있었다. 기존에 집을 짓기 위한 도로라든지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설비가 다 되어 있는 토지로 이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축할 수 있도록 이축권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도 똑같이 그린벨트 내에 이축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러한 요건은 똑같이 갖춰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위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축권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20년 2월 2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이때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익사업을 하던 곳에 기존 주택이나 건설이 철거를 당했다면 그 해제 사업이 완공되지 아니하였다면 시행일 당시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번 개정된 법을 적용을 해서 이축권을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